네, 안녕하세요. 부돈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경기. 토트넘이 경기에서는 패하지 않았지만 다소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결과만큼이나 경기력이 아쉬웠는데 경기 분석 바로 가겠습니다.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변화 없이 평소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팀을 만날 때 4-4-2 포메이션, 잉글랜드 특유의 킥앤러쉬 전술을 사용하는데 오늘 그런 식으로 최전방에 벤테케와 자하를 두고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은 강팀과의 경기보다도 오늘같이 토트넘보다 약간 레벨이 낮은 팀을 만났을 때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오면 공격적으로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경기 또한 살짝 그랬습니다. 일단 전반전 흐름은 토트넘이 좋았습니다. 전반 8분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슈팅 장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고 토비 선수의 패스도 좋았습니다. 사실 이런 단순한 공격 작업으로 득점을 하기는 쉽지 않죠. 수비 입장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스피드를 통해 공을 먼저 터치합니다. 하지만 트래핑한 공이 허벅지에 닿으면서 공이 한 번 더 튀는 바람에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슛을 하지 못하였고 아쉽게 슈팅이 제대로 임팩트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낀 게 보면 터치라인 근처에 있는 선수들은 신경 쓰지 않고 좁혀선 채로 철저하게 위험지역 안으로 접근하는 선수들을 마크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레길론에게 공이 간다고 하더라도 공이 날아가는 동안 수비는 충분히 반응할 수 있고 터치라인 부근에서 만들 수 있는 위협적인 장면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반 22분 손흥민 선수의 도움 장면.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 오프더볼 움직임이 참 좋았습니다. 레길론이 공을 잡자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미드필더를 끌고 갑니다. 그러자 은돔벨레가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레길론이 은돔벨레한테 패스하는데 은돔벨레가 공을 받기 전에 이미 손흥민 선수는 빈 공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3자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받는 사람의 움직임도 참 중요합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는 은돔벨레에게 패스를 받아서 왼발로 케인에게 솔직히 패스인지 트래핑인지 살짝 헷갈리는데 개인적으로 패스 방향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동한 걸 봐서는 트래핑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후 케인 선수의 슛이 무회전에 걸리면서 과이타 골키퍼가 역방향에 걸리면서 실점을 하고 맙니다. 물론 골키퍼의 실책성 플레이에 가깝지만 여러 번 전부 김영범 선수가 때린 무회전을 막아보곤 했는데 진짜 공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케인이 슛을 하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조금 있었죠. 손흥민 선수를 체크하러 쿠야테가 전진했다가 살짝 미끄러졌는데 그 쿠야테가 나온 자리로 센스 있게 베르바인이 들어갑니다. 케인 입장에서는 베르바인도 막아야 되고 케인 슛도 막아야 되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을 통해서 메가더와 쿠야테 둘을 끌고 가면서 케인 선수 득점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는 팀이 밀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별다른 장면이 없었고 수비적인 기여를 좀 더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80분에 세트피스에 의해서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또 오리에 쪽에서 불필요한 파울이 나오면서 프리킥을 내주었고 그게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뒤에 시소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만 시켜줘도 충분히 수비가 유리한 상황인데 오리의 그 특유의 투쟁심이 또 화를 불러왔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굉장히 멍청한 파울이죠. 이번 시즌 리그에서 토트넘이 10골을 먹었는데 그 중에 4골이 세트피스와 관련된 실점입니다. 토트넘은 위험지역에서 파울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손흥민 선수는 왜 슛을 1개밖에 못했는지 토트넘은 왜 무승부를 거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토트넘이 전반에 선제골까지는 좋았습니다. 유효 슈팅도 앞섰고 점유율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반 막판부터 위험한 찬스를 내주기 시작했고 후반전에는 점유율을 75대 25까지 기록할 만큼 밀렸습니다. 그러자 무리뉴 감독은 66분에 은돔벨레를 빼고 로셀소를 투입하는데 그닥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보통 축구에서 점유를 못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개인 기량이 밀리는 경우. 아무리 그래도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비해서 그렇게 막 개인 기량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 개인적으로 득점 이후 토트넘 선수들 발이 무겁다고 느껴졌는데 특히 세컨볼 싸움과 공중볼 싸움에서 많이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만 보더라도 공중볼 경합 부분에서 21대 10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2배 이상 승리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공중볼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벤테케가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호지슨 감독이 무리뉴의 역습 전술에 대한 대비를
참 잘했습니다. 측면 수비수의 공격을 최대한 자제시킨 채 혹시 모를 역습 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사실 역습이 무서운 게 정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 싸움이 부족하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해서 무서운 건데, 후방에는 충분히 수비 숫자를 두면서 역습을 저지하고 전방에서는 벤테케가 1인분 이상을 해주면서 토트넘 상대로 좋은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비기기는 했지만 리버풀도 풀럼과 비기면서 여전히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 이제 다음 경기는 17일 목요일 새벽 5시 리버풀과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그 어떤 경기보다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